평소에 좀 무뚝뚝한 아빠도 애교가 없는 엄마도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이들한테 동화 읽어줄 때요. 아기 곰이 나오면 최대한 아기 곰처럼, 엄마 곰이 나오면 최대한 엄마 곰처럼 읽거든요. 이렇게 아기 곰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빵 다 먹을래요. 엄마 곰이 말했어요. 그러면 배가 빵처럼 부풀어 오를걸?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처럼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 기분 좋았죠요? 너무 잘했죠요? 이렇게 아이에게 말할 땐 예쁜 표현도 많이 하게 되고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게 돼요. 표정도 활짝 웃게 되고요. 그러면 그 느낌 평소에도 좀 이어보면 어떨까요? 아이와 대화하듯이 예쁜 표현, 잇몸 만개한 얼굴로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대부는 거죠. 오구오구오구 아침에 일어나느라 고생했어요. 오구오구오구 밥도 잘 먹고 착하네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서로 좀 부담스러울래나? 어쨌든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이 시작됐어요.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일어나요 우리 자기 부시시한 얼굴을 하고 날 깨우면 입맞춤하는 널 상상해봐. 밥 먹어요 나의 사랑 한껏 내 요리를 뽐내며 널 부른 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나 행복해져. Oh yeah. 매일 너와 시간 나란히 이를 닦고 살고 싶어. 날 사랑한 너의 맘이 영원하다면 매일 밤을 들썩들썩 너의 숨소리를 새며 잠들고파. 향기가 좋은 너의 품에 와닿겨 안고 베개가 두세가 내꺼 못생기고 낡은 게 니꺼 뒤곁에 곁날 장난하는 상상만으로 행복해. Oh yeah. 매일 너와 시간 나란히 이를 닦고 살고 싶어. 날 사랑한
박정현 치카치카였습니다. 저도 한참 애기들 어릴 때 항상 치카치카 해야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와서도 치카치카 할까? 막 이렇게 애들 언어 써서 한참 웃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 컸으니까 뭐 이제는. 하지만 맞아요. 애들이랑 있다 보면 아이의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 꼬맹이들 키울 때는. 그쵸? 그리고 아이한테는 가장 또 밝은 얼굴로 텐션 좀 업돼가지고 높은 소리로 얘기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랬어요. 나보다 한 톤 높게 밝게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나의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 얘기를 오프닝에 해봤습니다. 조금 오글오글 하셨나요? 한 번쯤 그래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데 오글오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이런 걸 좀 잘하는 애교 많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자, 저 깜짝 놀랐네요. 1월 30일 마지막 토요일이라서요. 야, 진짜 시간 빨리 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2021년 1월에. 그리고 2월이 온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1월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1월 1일이다 라고 얘기한 게 좀 까마득한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네요. 자, 아직 뭐 우리에게는 1월을 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알차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전에 이번 주말은 좀 느긋하게 또 음악도 듣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 아침을 즐겼으면 좋겠네요. 먼저 광고.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동명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의 꿈은 시작됐다. 동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꿈은 실현됐다. 동명대학교를 만나 취업의 꿈이 이뤄졌다. 청년 실업 0% 동명대가 도전합니다. 동명대학교. 배우 서예지입니다. 센텀시티의 화려함과 수영만의 여유, 그리고 강한대계의 낭만까지 모두 내려다보는 특권. 브리티지 센텀을 기대하세요. I love you 센텀. 브리티지 센텀. 커밍 순. 문의 051-731-6700 파인건설. 이 정도 보험료에 이만큼이나 보장해줘요? 어머, 진짜요? 진짜 진짜야 MG 진짜야 MG는 든든할 거야 진짜 나를 위한 보험. MG 새마을금고 보험. 김우빈입니다. 여기 한 침대가 있습니다. 독일 메모리 폼 기술로 편안함에 건강함을 더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아기가 써도 안전한 침대. 침대 과학의 한계를 바꾸고 있는 침대. 소노 시즌에 있습니다. 과학은 바뀐다. 소노 시즌. 세상의 겨울이 멈췄다. 트랙스타를 입는 그 순간부터 눈보라와 비바람에도 쾌적함은 유지하고 꽉 채운 따뜻함이 내 안의 온기를 지켜 겨울이 아닌 것처럼 겨울을 따뜻하게 히트 트랙스타 히트 알파 다운 재킷.
주말엔 뭐 볼까? 영화관을 가자니 좀 망설여지고 영화를 안 보자니 좀 섭섭해지고 그럴 땐 편안한 내방 영화관에서 생생히 픽한 영화 내 맘대로 골라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빙하기를 맞은 영화관에 훈풍이 불어올까요? 최근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나선 따뜻한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력적인 여성들이 주인공인 따뜻한 영화를 생생히 픽해봤습니다. 생생히 픽한 첫 번째 영화는 세 자매. 함께 자랐지만 너무도 다른 세 자매의 이야기. 영화 세 자매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어 보이는 둘째 미연과 반항하는 딸과 가끔 돈만 받아가는 남편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첫째 희숙, 늘 술에 취해 있는 셋째 미호까지. 각자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세 자매는 아버지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픈 속내를 감추느라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놓다가 폭발하고 마는데요. 세 자매는 평범한 가족을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외도, 아동학대 등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 흘러나오죠. 영화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상처투성이인 자매들의 일상 속에 이런 주제들을 담백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세 자매의 닮은 듯 다른 삶을 차례로 보여주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숨어있는 폭력성과 과거의 상처가 빚은 커다란 파국을 이야기합니다.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소재지만 유머러스한 화법 덕에 영화의 색감과 온도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세 자매는 단순한 사과 한마디가 많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짚어주죠. 특히 영화의 주연이자 공동 제작자로 힘을 보탠 문소리는 가식덩어리 둘째 미연 역을 맡아 21년차 연기 내공을 한껏 쏟아냈고요. 배우 김선영 씨 역시 소심하고 위축된 첫째 희숙을 실감나게 연기했어요. 또 미워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 미옥을 연기한 장윤주까지. 새 여배우의 활약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고 하네요.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 새 여배우의 연기가 너무나 궁금해지는 영화 세 자매였습니다. 생생히 픽한 두 번째 영화는 아이. 배우 김향기와 류현경. 믿고 보는 연기파 여배우가 출연한 힐링 영화 아이. 다음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영화 아이는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 영채의 베이비시터로 아영이 채용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채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생후 6개월 된 아들 혁이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영채보다 더 혁이를 살뜰히 돌보는 베이비시터 아영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혁이에게 사고가 나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영채는 모든 책임을 아영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결국 다시 혁이와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고단한 현실을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영은 혁이를 다시 영채의 품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죠. 김연탁 감독은 영화 아이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영화 아이가 보여줄 위로와 치유의 힘.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기대되고 궁금한 영화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생생히 픽한 세 번째 영화는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재미와 감동을 모두 보장하는 엄지척 여성 영화. 옛날 영화 한 편 꺼내봤어요.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미국에서 최장 흥행 기록을 세웠고요. 3사람 중 1사람이 봤을 정도로 사랑받았던 영화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그 영화.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세대를 뛰어넘은 여자들의 깊은 우정을 그려냅니다. 남편의 숙모에게 병문안을 간 에블린은 자신을 니니라고 소개하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니니는 에블린에게 이지와 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호탕하고 왈가닥인 이지와 이지의 오빠 버디의 연인인 루스. 그런데 갑작스런 버디의 죽음으로 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루스가 결혼을 하고 마을을 떠나면서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나 싶었지만 폭력적인 루스의 남편으로부터 이지가 루스를 구해내면서 둘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카페 휘슬스톱을 열게 되죠. 휘슬스톱 카페의 대표 메뉴가 바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휘슬스톱 카페에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KKK단의 습격과 루스 전 남편의 침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 두 여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녀일 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풋풋한 우정을 보여주는 여자들의 이야기.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재미도 더해주는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제시카 텐디와 캐시 베이츠가 동시 출연해 영화의 격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재밌고 따뜻한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오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상 주말엔 뭐 볼까 였습니다. 바람이 두 볼에 닿으면 서툰 웃음을 숨길 수 없어. 부드럽게 살며시 나를 스치면 네 생각에 웃음이 나. 이른 아침에 눈 뜨면 봄을 삼킨 듯 난 들뜨고 내 모든 시간에 너를 담았네. 나의 시작과 끝에 너였으면 내 모든 순간에 너였으면 매일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미소로 바라봐줬으면 언제까지 가장 가까이 너였으면. 난 너와 함께하는 순간을 다 기록하고 아끼고 싶어. 곤히 잠든 날 바라보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오래도록 내 꿈을 꾸게 해줘. 깨어나도 나의 곁에 너였으면 내 모든 순간에 너였으면 매일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미소로 바라봐줬으면 언제까지 가장 가까이 너였으면 내 곁엔 언제나 너였으면 매일 잠들기 전에 밤하늘 별들을 새는 상상을 해.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혹시 꼭 안았다가 녹아버릴까
모든 게 다 걱정돼. 너였으면 내 모든 순간에 너였으면 매일 눈을 떴을 때 눈부신 미소로 바라봐줬으면 언제까지 가장 가까이 너였으면.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 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 집 비단비 식사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코갱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고품격 젤네일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선물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너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요. 토요일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는 오늘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는데 기대하시고요. 리키 마틴 그리고 웬디가 함께했어요. 빵뜨빠카 들으면서 2부로 가요. Say you like me one more time, and I won't care about the troubles in my life. Say you want me, you'd be mine, when the sunlight is reflected in your eyes. Ooh baby, I wanna know, are we for real? Some kind of dream. I wanna know, now can you feel the way that I feel? If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I will live without you and go till the morning light. If you're thinking what I'm thinking, then you're drinking what I'm drinking, and it's alright. If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I won't live without you. Let our dreams come through tonight. Vente pa' acá, vente pa' acá, vente pa' acá. No tomorrow, just tonight. Yet together we can leave the world behind. 정가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탁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탁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요리가 맛있어지려면 제대로 된 인덕션으로 바꿔야죠. 쿠쿠의 초고온으로 센 불 요리를 맛있게, 쿠쿠의 초저온으로 무수분 요리까지 맛있게. 1600만 대로 검증된 인덕션 기술, 쿠쿠 초고온 인덕션 레인지. 사과 먹으면 이뻐진다는데?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쁜가? 사과 먹고 이뻐지자. 사과 먹고 예뻐지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사과를 먹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과 먹고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키우고. 코로나 날리고 하나 둘 우리 사과 먹고 질지우 본능. 다 먹었어. 아침 사과가 금메달이네. 어렸을 때 사과 소리 많이 했습니다. 이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같이 가. 사과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사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스 사용 전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고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밸브가 잠겼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이사 3일 전에는 반드시 가스 시설 마금 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후 집의 상태도 확인하세요. 가스 설치 및 철거는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가스 누출 시 신속히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키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습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매월 4일은 가스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내 가족이라고 쉽게. 가정폭력은 당신과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아 안전운항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첫 시간인데요. 먼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단은 태어난 지 이제 약 500일 정도 되었습니다. 500일 정도.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해서 네. 선박검사와 안전제도 개선,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네. 그리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다양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사는 세종시에 있고요. 네. 부산지사를 포함해 전국 연안해역에 18개 지사와 네. 12개 운항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요.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해양교통 환경 분석 및 대책 수립, 네.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 등 해양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는데 2019년 7월에 새롭게 출범했지만 실제 역사는 또 아주 오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의 뿌리가 네. 1979년 출발한 한국어선협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오랫동안 함께하였고요. 네. 19년 7월 1일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되어 가지고 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다와 아주 가깝게 살고 있지만 사실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생로드 해양 탐험대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코너 마지막에요. 해양 탐험대 퀴즈가 나옵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바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바닷길이야말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국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늘길과 땅길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국내 도서 지역이 바닷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늘길과 땅길로 못 가는 섬들 진짜 많죠. 네. 섬에 사는 분들에게 바닷길은 진짜 생명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은 모두 3,348개로 세계 4위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섬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겠죠. 네. 이 바닷길을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여객선입니다. 여객선이란 우리 국토의 꼬마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토의 가장 작고 먼 끝 지점까지 연결해 주는 모세혈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유가 너무 멋지다. 여객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구석구석 실어 나르는 모세혈관과 같이 우리 국토의 꼬마들, 우리 섬 곳곳을 연결해 주는 게 여객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바닷길도 셀 수 있나요? 몇 개나 되는지 또 여객선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국에는 104개의 바닷길과 161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만 모두 59개고요. 네. 여객선 선정도 다양합니다. 여객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을 차도선이라고 합니다. 네. 차도선은 화물 갑판이 덮이지 않은 상태로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여객선을 말합니다.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104개의 바닷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바닷길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부산 경남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바닷길도 이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닷길도 셀 수가 있고 네. 이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이름을 보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있듯이 네. 배가 다니는 바닷길의 이름도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명이나 항구, 포구의 명칭을 따다가 짓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 제주 항로, 인천 백령 항로, 네. 포항 울릉 항로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네, 이런 항로를 하나하나 더하면 네. 104개의 바닷길이 되는 거죠. 오늘 새롭게 알아가는 거 저도 참 많네요. 그럼 그런 바닷길을 이어주는 여객선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데요. 여객선은 진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서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죠.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과 입출항을 위해서 네. 저희 공단에서는 약 140명의 운항 관리자들이 매일 밤낮으로 출항전 점검과 여객선 안전운항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객선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서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매년 1회에 걸쳐 14시간의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네. 공단이 이 교육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 여름에 배를 타고 섬에 여름 휴가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운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여객선을 한 번도 안 타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 비교할 때 여객선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객선에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매력이라고 하면 네.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네. 선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정된 좌석도 있고요. 네. 승객이 바닥에 편하게 둘러앉거나 침대에서 쉴 수 있는 객실까지 다양합니다. 네네네. 비록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간식을 먹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승객의 활동 반경이 넓고 자유롭다는 것은 여객선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의 풍경을 보면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여객선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탈 것을 탔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쭉 가는데 여객선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가서 바다도 굉장히 갔다가 자유롭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앉아서 얘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고 또 누웠다가 그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자주 타세요, 여객선? 네, 저는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또 업무적으로도 수많은 여객선을 탔죠. 아, 업무적으로도 많이 타시겠다. 그렇습니다. 그 근데 최근에는 네네. 제주의 그 모슬포 가파도 항로, 네. 예, 그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리고 인천 덕적 항로 이런 곳에 일반선과 그 차도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네. 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곳이라면 그 울릉도 독도 항로가 있는데요. 예. 독도 항로. 예, 여기는 좀 사전에 계획을 하더라도 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청취자 분들께서도 정말 잘 준비하셔서 네.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도 항로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객선 말고도 유람선도 있잖아요. 네네. 여객선과 유람선의 그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차이점이 좀 분명한데요. 여객선과 유람선은 운항 형태의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쉽게 설명하면 여객선은 성선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때 타는 선박이고 네. 유람선은 성선표 하나로 내가 배에서 유람하다가 출발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유람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국가 간의 유람 형태를 지닌 것이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여행하고 싶어하는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크루즈 여행에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요? 네. 2019년에 장장 215일간 세계 일주를 한 유람선이 영국에서 출항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약 8개월, 굉장히 길죠. 예, 이 기간 동안 무려 6개 대륙에 51개 도시 11곳의 항구를 들렀다가 출발지인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나다. 그렇습니다. 네, 저의 버킷리스트의 한 가지도 또 이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버킷리스트에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버킷리스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직 크루즈 여행은 아직 못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행 또 꿈꿔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의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네,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아 안전운항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크루즈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여정이 길잖아요. 즐길 네. 거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한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사실 또 여객선 관련 사고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여객선은 24만여 회를 운항했고 수송 인원이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24만여 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정말 아슬아슬했던 상황인 아차 사고를 포함해서 네. 해양 사고는 총 105회로 되는데요. 이는 2020년도 전체 운항 횟수의 약 0.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운항 횟수 1만 회당 4.3회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 아차 사고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사고 비율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사고가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선박에는 기본적으로 사고 대비 매뉴얼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만 사고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객의 경우에는 선박에 승선하였을 때 구명조끼 보관 위치와 비상탈출로의 위치 꼭 확인하셔야 하고 평소에 사용 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선장의 안전지시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바다와 가까워지는 첫 시간으로 우리 영토의 가장 끝 막내들까지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모세혈관과 같은 바닷길과 여객선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은 네. 여러 해 동안 항해사로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느꼈던 굿시맨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굿시맨십이요? 네, 혹시 굿시맨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굿시맨십은 뱃사람들의 무대, 바다에서 마땅히 발휘되어야 하는 뱃사람들의 정신과 태도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항해 중 사고 방지를 위해 항로를 양보하는 것과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굿시맨십의 정점은 바다 한복판일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태평양 항해 중 우리 배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SOS 신호가 포착된다면 네. 비록 우리의 목적지가 따로 있더라도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조하러 가는 것이죠. 바로 배 타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과 태도, 즉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굿시맨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것을 그리고 굿시맨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의 굿시맨십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훈련하여 부산 시민, 경남 도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굿시맨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퀴즈 내고 요거 드리려고 하는데 퀴즈 어떤 퀴즈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의 퀴즈는요. 뱃사람들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 정신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 할까요? 아하, 조금 전에 예, 저희가 한참 네.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 추첨해서요. 공단에서 준비한 손 세정 키트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아 안전운항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be my guiding light. Keep me company in the night.
It's all I need. 네, 마이크 페리의 The Ocean 들으면서 여러분 문제 퀴즈 풀어주시면 돼요. 뱃사람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You can be my safety zone. Somewhere I can go when I feel alone. That's all I need, all I want is to stay a little longer now. Arms around me like a border, like an endless dream. You'll take me in to a place that I've never been. Now I'm giving in to your touch. I will never get enough. Diving deep into the ocean. 네, 마이크 페리의 Ocean, The Ocean 들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춰봐야죠. 오늘 정답은 Good Seamanship. 뱃사람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을 일컫는 말인데요. 스포츠맨십 많이 들어봤잖아요. 스포츠인의 정신. Good Seamanship은 항해사들, 뱃사람들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Good Seamanship. Good 영어, Good G-O-O-D, S-E-A 바다, 그리고 manship 해서 Good Seamanship이에요. 맞추셨나요? 새롭게 알게 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기억해 주세요. 우린 또 아주 바다 가까이 있는 부산 경남 일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욱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뽑아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광고. 맥심 한 잔, 시 한 편. 서민경님의 새해 이행시. 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조금 더 나은 2021년이 되도록 2021년을 멋지게 열어주는 이행시 그리고 맥심 한 잔과 함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맥심. 김우빈입니다. 여기 한 침대가 있습니다. 독일 메모리 폼 기술로 편안함에 건강함을 더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아기가 써도 안전한 침대. 침대 과학의 한계를 바꾸고 있는 침대. 소노 시즌에 있습니다. 과학은 바뀐다. 소노 시즌. 요리가 맛있어지려면 제대로 된 인덕션으로 바꿔야죠. 쿠쿠의 초고온으로 센 불 요리를 맛있게, 쿠쿠의 초저온으로 무수분 요리까지 맛있게. 1600만 대로 검증된 인덕션 기술, 쿠쿠 초고온 인덕션 레인지. 이 정도 보험료에 이만큼이나 보장해줘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는 든든할 거야. 진짜 나를 위한 보험. MG 새마을금고 보험. 네, 생생라디오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의 스팍스 플라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꺼진 밤하늘의 별 하나 나를 비추는 너일 거야. 유난히도 따스하던 너처럼 더욱 밝게 빛나 안아주듯이 난 아침이 오기 전 이 순간을 기다려. 길을 잃은 내 맘에 sparks fly 날 깨워주는 밤. 저 수많은 별들 속에서 빛나 너만 sparks fly. I feel sparks fly. 나지막히 불러보던 노래가 우릴 이어주는 아침밤 같아.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지나도 어디서든 너를 찾을 수 있어. 날 감싸는 바람결 널 향해서 떠나봐. 길을 잃은 내 맘에 sparks fly 날 깨워주는 밤. 저 수많은 별들 속에서 빛나 너만 sparks fly. I feel sparks fly. 사라지지 않기를.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내 맘이 보이니 사랑인 건
괜찮아 사랑이야. 다비치의 노래였죠.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자, 오늘도 우리 3부는요. 윤미 리포터에게 맡겨야죠. 광고 갔다 와서 바로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김우빈입니다. 여기 한 침대가 있습니다. 독일 메모리 폼 기술로 편안함에 건강함을 더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아기가 써도 안전한 침대. 침대 과학의 한계를 바꾸고 있는 침대. 소노 시즌에 있습니다. 과학은 바뀐다. 소노 시즌. 맥심 한 잔, 시 한 편. 서민경님의 새해 이행시. 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조금 더 나은 2021년이 되도록. 2021년을 멋지게 열어주는 이행시. 그리고 맥심 한 잔과 함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맥심. 요리가 맛있어지려면 제대로 된 인덕션으로 바꿔야죠. 쿠쿠의 초고온으로 센 불 요리를 맛있게. 쿠쿠의 초저온으로 무수분 요리까지 맛있게. 1600만 대로 검증된 인덕션 기술. 쿠쿠 초고온 인덕션 레인지. 세상에 쏟아지는 놀라운 이슈들을 공개합니다. 이슈걸 김윤미의 여기 이슈. 네, 생생라디오의 주말을 채워주는 김윤미 리포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주말에 이렇게 보는 건 마지막인데 네. 평일로 돌아가게 되네요. 제가. 그래요? 주말은 어떡하라고. 주말은 또 네. 다른 또 더 좋으신 분이 아니야, 더 좋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네, 사운드를 빵빵 채워주시고요. 저는 또 평일에 여러분과 더 가까이 또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생방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맞아요. 토요일은 또 어떤 분이 또 우리 윤미 씨를 대신할 수 있을지,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네. 자, 채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윤미 씨는 또 평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신나요. 많이 아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진짜요. 신나요? 진짜 신나요. 어떨까? 처음이잖아요. 생생해서. 생생해서 평일에 해보는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또 어떤 분들이 네. 저를 반겨주시고 아하. 기대를 가득 안고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2월부터는 김윤미 씨가 평일에 무슨 목요일이죠. 무슨 요리인지는 비밀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토요일 여기 이슈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슈 준비했습니까? 오늘은요,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그런 지구촌의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진짜 이런 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싶을 만큼 엉뚱하고 황당한 세계각국의 이런 특이한 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우리 오늘 한번 했죠.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도 이게 이런 게 있다고 했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기억은 안 나네요. 아니, 그 내용 들으면서 재밌는데 그럼 이런 것도 했었는데 있잖아요. 밤 되면 변기 물 내리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음주와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죠? 음주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기억 안 또 나죠? 비둘기 먹이지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껌 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기억이 참 잘 안 난다는 건 네. 나이가 들었다는 건가요? 어쨌든 자, 2탄도 그러면 아주 즐겁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먼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집이야, 연락하지 마, 이런 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이게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인데요. 그러니까 노동 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인데 자기가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절대로 회사에서 연락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법안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좋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돼야 된다. 이건 사실 진짜 도입돼야 되겠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근로시간 이후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범법이 되는 겁니다.
겁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연락을 하려면 노사 협정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7시 1분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연말 연중 어느 때는 가능하다. 휴가 중에 뭐 어떨 때는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최초의 노사 협정을 했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근로시간 외에는 절대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우 너무 부러워요.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진짜요. 아니 예전에는 전화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매여 있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네.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로 24시간 풀 대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 그쵸. 많더라고요. 톡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네.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마 프랑스도 좀 이런 이유로 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뭔가 네. 사실 그래야지만 개개인의 복지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따라가야 된다 이런 나라들을. 아니 사실 네. 저 이사 가고 나서 네. 제 핸드폰이 잘 안 터졌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집에서.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네, 못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네. 참 좋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좀 보내고 핸드폰도 바꾸고 네. 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또 그런. 집에 가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나랑 되게 따로 움직인다는 걸 집에 가면 그걸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더군요. 이 네. 고도의 전략. 자,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는요. 차를 몰았으면 돈을 내야지 이런 법입니다. 차를 몰면 돈을 내야 된다. 네, 이건 네덜란드의 법률인데요. 차나 원래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뭐 살 때 취득세 같은 걸 물기도 하잖아요. 네, 차 그렇죠. 같은 거 이제 차를 갖고 있으면 차를 갖고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주행세를 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차를 사기만 하면 이제 주차 구역에 놔둔 게 아니고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으로 다 비용이 든다. 이걸 감안해서 우리는 주행세를 물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요, 이 주행세가 많이 드니까 이후에는 좀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 확 줄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필요할 때만 운전을 한다라고 해서 공기오염, 대기오염도 좀 덜 시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쵸? 이점들도 꽤 있긴 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는요, 이거 말고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햄버거 가게나 뭐 카페 이런 데 가면 차를 타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문하고 나와서 물건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데 네. 이거를 투표를 할 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투표할 때 귀찮잖아요. 네. 보면은 차에서 내리고 귀찮으니까 차에서 그걸 용지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이제 딱 투표를 하고 바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합니다.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니까. 맞아요. 네덜란드는 이제 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코로나 이후에도 드라이브 스루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죠? 한번 도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아주 특이한 법률 2탄입니다. 혹시 1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거 아니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른 나라 한번 우리가 들러볼게요.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같지 않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가 우린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린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같지 않고 일어나 그걸 털어내 우린
없잖아 날 향할 칼날 달콤한 말로 내 눈을 막고 한 손은 악수를 다른 한 손은 그들과 박수를 지치 내가 어찌하라 그 소 집어치워 무슨 말을 한들 넌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 진실은 내 진심은 그게 진짜든 아니 가짜든 그게 모든 관심 없잖아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디뎌 여기 이슈 김혜미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세계 각국의 법들. 다음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번에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덴마크에서는요, 밥을 시켜서 먹는데 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무료가 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가 된다고요? 네. 내 양보다 밥이 좀 작게 나온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무료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덴마크의 여관이요, 사실은 음식을 굉장히 적게 내는 걸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적게 되니까. 그쵸. 예.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데 예. 이 법이 아직까지 없애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도 밥을 먹고 식사를 했는데 포만감을 좀 못 느낀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좀 양심상 다 내겠지만. 네. 아마 이렇게 뭐 시행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맞아요. 보니까. 예. 근데 또 저희도 이제 좀 조금 주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게마다 법칙으로 배부르면 공짜, 뭐 만족할 때까지 드립니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덴마크에서는 법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 법이 나오게 된 그 경위가 더 재밌네요. 맞아요. 얼마나 짜게 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줬으면. 그랬으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 정도였을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랬었구나. 네.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는요, 군대는 뽑기로 간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태국. 예. 네, 태국 같은 경우에도 군대가 필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자원 입대를 할 사람은 자원 입대를 하고요. 그 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나머지 뽑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게 자원 입대를 하게 되면요. 원래는 의무 복무 기간이 2년인데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입대는 기간을 짧게 해주고 대신에 뽑기로 해서 당첨돼서 가는 경우에는 2년을 꽉 채워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원 입대를 할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좀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 가겠다. 그러면 자원 입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뽑기를 하면 되는 건데요. 공으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랑 검은색 공이 있는데 빨간색 공을 딱 뽑았다라고 하면은 군대를 간다라고 하네요. 참 이거 저도 태국 그 군대 얘기 들으니까 뭔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 운명을 공에 맡기는. 네네. 굉장히 빨간색 싫어하게 될 것 같잖아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자, 태국 법률이었고요. 다음은요. 이번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작은 마을인 메릴랜드라는 마을에 있는 법률인데요. 욕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공원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욕을 하게 되면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노는 뭐 놀이터나 뭐 공원 이런 데서 연인들이 싸우고 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른분들 욕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딱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법안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법안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뭐 특히나 남학생들 맞아요. 미안해요. 뭐 남녀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닌데 네, 과격한 표현 많이 하죠. 상당한 요걸로도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른들뿐만이 그래요.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워할 것 같네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요, 과속을 하면 벌금만 주는 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 복권을 준다고 해요. 스피드 복권이라고 해서 당첨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감속을 하면 복권을 준다. 그렇죠. 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을 하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감속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리워드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 스틱 하나씩 주듯이 맞아, 착한 일 참 하면 잘했어요. 이제 모아놨던 범칙금을 감속을 하게 되면 뭐 따봉 마크라고 해서 그게 뜬다라고 하는데요. 따봉 마크. 거기도 따봉이라고 했어. 이 따봉 마크가 떴을 때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모였던 범칙금을 이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좋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작은 걸 지켰을 때도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구나라고 재밌겠다. 하면서 더 준법 의식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제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할 텐데 이 범칙금 모은 그쵸. 것도 그죠? 네. 자, 세계 이색 법률 재미난 것도 꽤 많네요. 맞아요. 특이한 것도 많고요. 또 어떤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태평양의 가장 작은 이 섬나라인 사모아로 합니다. 이곳에는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이런 사모아만의 문화 때문에 제정된 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남편의 생일은요? 남편의 생일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재미난데? 감호장제인가요? 재미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남편을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룻밤 동안 남편은 감옥에 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감옥에 수감까지? 네, 그런데 이 사모아의 남편들은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여기는 아주 또 파워가. 아내 파워가 상당한 곳이네요. 그런가 봐요. 예.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오히려 감옥 가는 게 낫다. 사모아. 특이합니다. 맞아요. 다음은요?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1년에 한 번은요, 허리 둘레를 꼭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허리 둘레를 측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2008년 4월에 40세에서 74세 사이의 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항목 안에 허리 둘레 측정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네. 왜요? 그 이유가 이제 늘어나는 일본의 성인 비만 비율을 좀 낮춰보자라는 취지에서였다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허리 둘레를 측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또 비만을 포함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이런 의료 보험비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이런 법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의사가요, 환자의 허리 둘레를 측정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벌금까지 물리기도 한다는데요. 어머.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네요.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령화 될수록 여러 가지 또 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성인병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벌금을 매기게 됐네요. 개개인의 허리 둘레까지 관리를 해서 표준에 충족해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갈수록 좀 비만 환자도 많아지고 하고 사실 있으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진짜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맛있는 덜- 게 너무 덜 많잖아요. 먹는 것도 중요한데 네. 현대는 정말 안 먹기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는 건 계속 이거 먹어봐 그러고 저걸 좀 관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진짜. 자, 이색 법률 4부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센텀시티의 화려함과 수영만의 여유, 그리고 강한 대게의 낭만까지 모두 내려다보는 특권. 브리티지 센텀을 기대하세요. I love you 센텀. 브리티지 센텀. 커밍순. 문의 051-731-6700 파인건설. 요리가 맛있어지려면 제대로 된 인덕션으로 바꿔야죠. 쿠쿠의 초고온으로 센 불 요리를 맛있게, 쿠쿠의 초저온으로 무수분 요리까지 맛있게. 1600만 대로 검증된 인덕션 기술, 쿠쿠 초고온 인덕션 레인지.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1년 365일 지긋지긋한 코막힘에 시달린다면 만성비염에 의한 코안 점막이 부어오른 비유성 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비유성 비염은 답답한 코막힘을 부르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요. 비염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코안의 살이 두꺼워져서 코가 꽉 막히는 겁니다.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축농증, 수면무호흡증 같은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안면 발달 장애나 성장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비유성 비염은 약물 치료보다 수술이 효과적인데요. 고주파를 이용해 부어있는 코 점막 부위를 줄여주는데 수술 직후부터 코막힘이 개선됩니다. 박수환 이비인후과 전문입니다. 사과 먹으면 이뻐진다는데?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쁜가? 사과 먹고 이뻐지자. 사과 먹고 예뻐지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사과를 먹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과 먹고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키우고 코로나 날리고 하나 둘 우리 사과 먹고 질지우 본능. 하나 다 먹었어. 아침 사과가 금메달이네. 어렸을 때 사과 소리 많이 했습니다. 이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같이 가. 사과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사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김현미 리포터의 여기 이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는요 또 다른 리포터가 와서 요걸 계속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자, 윤미 씨는 평일에 목요일 날 만나게 될 거라고 하네요. 자, 그 마지막은 우리가 법률 2탄입니다. 세계 이색적인 법률 2탄 쭉 여러 나라를 살펴봤는데 그쵸. 어느 나라 갑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라는 곳으로 갑니다. 토리노. 여기에는요 2005년 이후에 제정된 법 중에 하나가요. 네. 하루에 3번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3번이나 하루에 강아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요즘 하루에 한 번 시키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워라 그건 이런 진짜 의미가 맞아요. 아닌가 네, 싶어요. 맞아요. 네, 이 토리노에서는 강아지를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도 하면서요. 네. 동물의 방치도 학대로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6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그런 뭐 권리도 동물 굉장히, 복지도 중요하니까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네.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동물 복지에 관련된 법률이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캐나다로 가볼게요. 캐나다에서는요 동전으로 거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지불할 수 있는 이 동전의 숫자에도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1958년에 이제 캐나다의 통화법에 의하면요, 물건을 살 때 전부 다 동전으로 딱 내서 구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요. 58년에 만들어진 법인가요? 네, 오. 그렇대요. 그래나다의 매장에서는 이 과도한 금액의 동전을 합법적으로 너무 동전만 가져왔네, 지폐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캐나다 외에도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는 나라가 많았는데요. 네.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이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일정 이상으로 많이 가져오면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월급을 안 주다가 그죠? 월급을 그런 다 기사가 동전으로 있었어요. 네. 줘가지고 맞아요. 문매를 맞았던 기사 있죠. 그리고 또 뭐 가게에서도 좀 본인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런 그 돈을 네. 동전으로 다 바꿔와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거 되게 좀 한번 잘 악의적이잖아요. 세봐라 이렇게, 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요즘은 동전 쓸 일이 진짜 많이 사실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요. 그죠? 예.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는 한데 네. 1958년에 만들어진 통화법인데 동전을 물건 구입할 때 동전이 제한적이었군요. 네. 나 많은 나라들이 그랬네요. 자, 다음은 어떤 나라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카프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요, 시끄러운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애들 신발 중에 소리 나는 신발. 그 짹짹짹짹 그것도 안 되고, 꼬맹이 때는 그런 거 되게 하이힐에 좋아하는데. 또각또각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이탈리아의 카프리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또한 시끄러운 신발을 신는 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부부가요, $100의 벌금을 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태리 분들이 그렇게 막 조용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좀 되게 활기 넘치니까. 네. 근데 카프리는 얘기 들어본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굉장히 가보고 싶은 나라 그중에 하나군요. 근데 이게 평화롭고 조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되게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민할까? 네. 뭔가 조용한 걸 좋아한다니까 뭔가 그렇기도 하고. 예, 좋을 가보고 것 같기도 싶은데 해요. 딱 어울릴 것 같은데 나랑. 언젠가 한번 카프리로. 네. 또요? 이번에는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에서는요, 2015년 1월부터 2살 아래 어린이가 뭐 태블릿이나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어허.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부모에게 약 16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든 계기가요, 0세에서 2세 사이에는 유아의 두뇌가 3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네. 전자기기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되어서 받는 그 자극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거는 좀 막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또 대만은요,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이 사용 시간을 제한시키는 그런 법안까지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TV나 스마트폰이나 요즘 워낙 또 맞아요. 많이,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울면은 손에 쥐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뭐 2015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또 이런 법률까지 생기고. 맞아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게임 셧다운제는 맞아요. 이상한 법이라고 소개. 굉장히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던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와 또 비슷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법안도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는요, 2009년 이후로요, 유적지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고 가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유적지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하이힐도 이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힐 외에도 음식이랑 음료수 반입은 당연히 금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음주자의 경우에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사실 2008년에는 유적지 대리석 의자에 붙어있는 이 껌을
제거를 했는데 그 양이 무려 27kg에 달했을 만큼 유적지 손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많대요? 의자에 껌을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어머나. 이렇게 많았다는 거. 27kg이면은 웬만한 애기들의 몸무게잖아요. 어떻게, 야, 진짜. 예, 그러니까 유적지의 보호가 좀 필요하다. 그러네요. 사실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에서는 비디오 게임 금지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이니까 절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 같은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2년 이 그리스에서는 컴퓨터나 휴대용 게임기 등등 공공장소는 물론이고요. 집에서도 게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 처음에는 도박을 막기 위해서 체결된 법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일반 게임이랑 불법 도박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게임을 다 전면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체류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 이때 이제 게임을 즐기던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요 구금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2004년에 유럽 연합이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승소를 하면서 이 법이 효력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하지만 이 이후로 그리스의 게임 산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문화를 탄압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네요. 네, 앞으로도 뭐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이렇게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인간은 갈수록 더 현명해져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자, 노래 다시 한 곡 들을게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내가 싶은 권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럽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자, 김혜미 리포터의 여기 이슈 이색적인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요. 경찰관을 모욕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경찰관에게 욕이 아니라 너! 이렇게 말을 하기만 해도 벌금을 낸다라고 하는데요. 야, 우리나라에 벌금 내실 분들 많으시겠다. 음주하시고 막. 맞아요.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욕의 경우에는 단어당 벌금이 추가된다고요. 오, 단어당 벌금. 그리고 특히 손가락 욕을 사용하면 벌금이 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는 문화가 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요거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뭐 이곳저곳에서 네. 벌금 많이 낼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가봅니다. 이탈리아 오늘 보니까 많네요. 맞나요? 네. 밀라노 시민들은요. 항상 웃도록 하는 법이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장례식처럼 뭐 애도를 표하는 곳에서까지 웃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네. 뭐 이걸 어길 때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밀라노에서는 옷을 너무 잘 못 입고 있으면 4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것도 좀 황당한데 그러게. 실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경찰이 봤을 때 너무 좀 보기가 안 좋거나 좀 불쾌한 옷차림이면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다음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네. 좀 참고를 해야겠다. 밀라노가 또 워낙 패션에 대해서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한국이니까 또 이런 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독일이 또 있네요. 네, 독일에서는요. 기름은 미리미리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누구나 또 한 번쯤은 달려보고 싶은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었는데요. 아우토반에서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약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진 경우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운전자들한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우토반은 워낙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니까 미리미리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달리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채워라. 네. 이걸 알려주기 위한. 안 되면 큰일 난다. 여기는. 맞아요. 네.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덴마크로 가보겠습니다. 덴마크에는요. 아기 이름 장명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뜻이 좋은 한자부터 한글 특유의 매력을 담은 그 고유어까지 이름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럼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먼저인데 네. 덴마크에서는 아기 이름을 직접 지을 수는 없다고 해요. 정말? 네. 아이의 이름은 국가가 지정하고 목록이 딱 정해져 있대요. 목록에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좀 답답하네요. 맞아요. 덴마크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왜 그러는 거지? 그러게요. 이 정부에서 정한 여성의 이름은 18,000여 개, 또 네. 남성의 이름은 15,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33,000개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기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승인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짓고 싶다면 좀 어려운 절차로 정부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575만 인구를 가진 덴마크에서 이름의 개수가 겨우 33,000개다 보니까 겹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 이색 법률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요거네요. 그쵸? 예. 쇼크.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덴마크 사람들은 저희가 앞자리 성을 다 똑같이 통일하는 게 신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김씨, 박씨.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그쵸? 진짜 몇 개 안 되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만 들어서 우리 문화에 비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황당한데 네. 아마 다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다음 주에 이 코너가 없네. 아쉽네. 목요일에 제가 한번 비슷한 거 하게 되면 또 요거를 확대해서. 그러게 혹시 하게 되면 네. 아니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참 나라별로 문화가 참 달라요. 이런 걸 딱 보면은 너무 다르구나. 이런 걸 확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법률들이 많은데 이 탄도 그러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여민 씨, 그럼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뵙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주말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다음 주부터 평일 목요일에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통 튀는 목소리 목요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리가 맛있어지려면 제대로 된 인덕션으로 바꿔야죠. 쿠쿠의 초고온으로 센 불 요리를 맛있게, 쿠쿠의 초저온으로 무수분 요리까지 맛있게. 1600만 대로 검증된 인덕션 기술, 쿠쿠 초고온 인덕션 레인지. 김우빈입니다. 여기 한 침대가 있습니다. 독일 메모리 폼 기술로 편안함에 건강함을 더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아기가 써도 안전한 침대. 침대 과학의 한계를 바꾸고 있는 침대. 소노 시즌에 있습니다. 과학은 바뀐다. 소노 시즌. 맥심 한 잔, 시 한 편. 서민경님의 새해 이행시. 새로 고침. 해볼까요? 조금 더 나은 2021년이 되도록. 2021년을 멋지게 열어주는 이행시 그리고 맥심 한 잔과 함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맥심.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일요일 날 더 편안하게 여러분 찾아뵐게요. 끝곡은 에이핑크의 허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